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내일 선거 잘 찍겠다. 제가 하고 또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가를 제가 아버님한테 좀 여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선거 판세에 대한 촉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냥 객관적이세요. 그리고 약간 솔직히 저보다는 약간 덜 우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약간 그 전라도라든지 호남 이런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좀 결이 다르신데 민주당 쪽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김문수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되거나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얘기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출구조사 딱 하니까 이재명이 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진짜 촉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우파에 막 집중을 이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상당히 냉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갑제 같은 식으로 조갑제는 아닌데 약간 좀 폭렬하게 비판도 막 하고 그런 분이신데 김문수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체 민주당 조사를 보면은 우리 공표는 못하지만 지금 자체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정보력이 상당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참 놀란 게 뭐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지금 뭐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지금 부울경을 지금 싹 풀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그렇게까지 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도 저렇게 안 하셨어요. 솔직히 안 나와서 약간 좀 서운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윤석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지지한다는 정도. 그것도 지지도 이렇게 막 뚜렷하게 막 열성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을 어떻게든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이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저 마음속으로 참 느낌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박 대통령께서 목표치를 정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목표치.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은 본인이 있었을 때만큼 해놔라. 본인한테 내가 대통령 나왔을 때만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80%가 나왔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대구에서 80%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경북 80% 목표 딱 줬어요 오늘. 그저께 목표 줬단 말이야. 오늘 부산 지금 70%, 부산 70%, 경남 70%. 딱 목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경북 80%, 대구 포함해서 경북 80%, 경남 70%,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충청도도 갔다 오셨잖아요. 옥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본인이 지금 최대한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지역을 다 갔다 오신 거예요. 충청도는 아시겠지만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고 김종필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친박연대라 그래가지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친박연대 분들이 충청도 분들도 되게 많았어. 친박연대가 다 당선됐잖아요. 친박연대가 출마하는데 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야, 충청도에서도.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50%, 60%, 충청도 60% 해라. 그리고 경북 80% 해라. 그리고 경남 70% 해라.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목표치입니다. 저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느낌이 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딸 김동주와 지금 같이 돌잖아요, 이렇게. 오늘 대구 가가지고 딱 하는데 딱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딱 큰절하고, 응? 아버지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어른들 무조건 큰절하라 그랬다 하면서 딱 큰절하고, 응? 그리고 딱 이제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5가지 딱 강구하면서 그 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여성 팬들이라든지 중도층들이 봤을 때 특히 여성들, 중도 여성들, 특히 애 있는 그런 엄마들이 봤을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동호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가족이 무슨 문제냐, 이재명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든 이재명 지지층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 근데 사실 그게 말이 그렇지 실제 그렇게 김동주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동호가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딱 데콜코만인가 그것처럼 딱 상반되게 나오잖아. 근데 한쪽은 너무 지금 가정이 완벽하고 한쪽은 완전히 무슨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좀 속 시끄러운 거야. 한마디로 속 시끄러운 거야. 속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김문수가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 30%, 35%, 35%, 70%, 그 가운데 30%가 중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중도층들이 사실은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 중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원래는 다 우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우파였던 사람들이야. 65%는 다 우파야 원래 대한민국은. 35%만 좌파란 말이야. 근데 이 우파였던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뒤끝에 우파의 끝에 있으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본인 살 길을 찾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우파였던 기억을 잊고 그래 이제 니네들이 하는 거 보자 하면서 어떨 땐 좌파 찍고 어떨 땐 우파 찍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윤 대통령은 무조건 계엄을 했으니까 윤 대통령은 무조건 계엄을 했고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중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무조건 이제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근데 그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사실은 논리적인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 이거야. 제가 어저께도 사실 술 한잔 마시면서 중도층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냥 안 찍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문수가 누구고 이재명이든 뭐든 관심 없어. 이재명이든 짜증나는데 김문수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김문수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에 대해서 계엄을 한 것이 그게 민주주의를 훼손했네 뭐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그냥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느슨하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느슨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중도층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시청각적인 이끌림이야. 시청각적인 이끌림.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김문수의 선거 전략입니다. 저는 김문수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본인이 한번 성공했던 그 비법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본인이 박지원 때 사실은 그때도 삼자구도였어요. 그때도 삼자구도. 그러니까
보수에서 뭐 자민련인가 뭔가 하나 나와가지고 삼자고 박지원하고 보수 후보 하나하고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자구도로 했는데도 박지원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노조가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김문수의 가장 큰 이 선거 전략은 뭐냐면 중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예. 중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은요, 저 사람은 포퓰리스트지만 중도들을 감동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딱 봐도. 그러니까 약간 좀 짜증난 얼굴이잖아. 항상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화내고. 그러니까 중도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느끼진 않아. 예. 근데 이제 워낙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을 해서 좋아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반사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찍는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이재명이 호감이 가서 찍는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김문수 특유의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하는 전략으로 지금 상황을 바꿔가고 있고, 아마 내일쯤이면 제가 봤을 때, 김문수가 상당한 표차로 아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뭐 폭로한 뭐 젓가락 문제라든지 또는 뭐 유시민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옮겨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문수는요, 중도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관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김문수는. 예. 보세요. 김문수를 보면요, 중도층이 왜 김문수를 좋아하면, 중도층은요, 불쌍한 사람을 찍어주지 않아. 응? 중도층은요,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뭔가 꼿꼿하고, 뭔가 이렇게 스테이블한 사람을 찍어주지, 뭔가 불안하고, 뭐 불쌍하고 이런 사람을 찍어주는 게 아니야. 네. 그런 게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도 물론 동정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중도층들이 노무현을 찍어준 이유는요, 올곧은 모습이야, 올곧은 모습. 막 그래서 내가 뭐 저기 마누라 바꿔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단일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표정이 어땠어요 그때? 응? 막 벌벌 떠는 이런 표정 아니었잖아. 딱 의연한 표정. 저는 이 김문수랑 노무현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뭔가 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얼굴이 의연해요, 둘 다. 그러니까 표정의 변화가 잘 없어. 막 이렇게 노무현도 보면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화났다 이런 느낌으로 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분을 내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진짜 어떤 상황에서 공분을 하는 거지. 막 감정을 내세운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응? 근데 반대로 이재명이는 감정이 되게 표출이 되는 스타일이야. 특히 뭐 형수 쌍욕이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요번에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요, 상대가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줬어. 그러니까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연상이 되는 거야. 이래서 형수한테도 쌍욕을 했구나. 이 사람은 스테이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언스테이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중도들은요, 언스테이블한 사람을 싫어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18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중도들이 봤을 때 좀 그래도 결국은 저게 굳건하잖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노태우도 그렇게 5공화국이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뀔 것 같았지만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노태우가 갖고 있는 그 안정감이야, 안정감. 보통 사람에 대해서, 보통 사람 노태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노태우 정도의 상황에서 보면 약간 뭐 자기가 자격지심도 생기고, 뭐 같은 군부 독재라고 막 한 거 같던 사람들 같은 그룹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문수하고도 비슷한 거지. 마치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너도 같이 거기서 동조하지 않았냐부터 시작했는데, 국민들은요, 내란 프레임 이런 데 관심 없어. 내란 프레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하지 않는 쪽을 찍고 싶었는데,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더 안전해 보였어. 민주당이 좀 더 안전해 보였다. 다수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하고 당이
당이 틀려서 이게 나라가 좀 불안하구나. 아, 차라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하고 이거 옥신각신 안 하니까 좀 안정적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민주당을 좀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중도층의 마음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파들처럼 막 뭐 공산주의가 싫고 뭐 독재가 싫고, 중도층은요 독재고 뭐고 그런데 관심도 없어. 뭐 전국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뜻도 몰라. 솔직히 뜻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 양아치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중도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하고 김문수를 비교하게끔 김문수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김문수의 역할은 뭐냐면 당을 보지 않게 하고 후보와 후보만 보게 만드는 그 작전을 펼친 거예요. 박지원을 이길 때하고 똑같은 작전입니다. 박지원도 만약에 당으로 봤으면요, 부천 소사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응? 부천 소사는 전라도 사람들도 많고 무조건 민주당이야. 근데 그 부천 소사에서 박지원을 누르고 김문수가 이겼던 건 뭐냐면요, 사람을 보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보게 만든 겁니다. 3자 대결에서도 이겼어요. 3자 대결에서도. 그런 상황이 바로 펼쳐진 게 부천 소사였고, 그것을 수행해낸 게 김문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내일 이제 선거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김문수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힘이란 당을 보지 않고 김문수를 보게 만들어준 것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전략이었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경남을 딱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주는 이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파 결집을 더 해주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요, 우파를 결집시킨 사람이 아니라 중도들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중도들을 뺏어온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준석의 역할을 해준 건 분명히 있어요. 이준석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이준석만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 찍으려고 했던 중도가 김문수를 찍진 않아. 왜? 그 얘기는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 사실은 뭐 젓가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랄까요, 좀 불안해 보이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김문수가 해온 어떤 그런 방향성,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안정감, 이걸 보면서, 그리고 워딩이 항상 시종일관 똑같잖아요. 그걸 보면서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아, 이재명이는 좀 불안한 것 같다. 뭔가 지금 계속 뭐 토론할 때도 계속 화를 내고, 그리고 이 가정 문제는 윤석열 때도 있었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엄까지 나오고 이런 문제인데, 이재명도 계속 이렇게 가족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이거 얼마 못 가서 또 이제 문제가 되면 이 나라 또 시끄러워지지 않느냐. 아, 이재명도 안 되겠다. 차라리 김문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천재적인 전략가, 선거 전략가야. 그러니까 중도들은 옳고 그름, 뭐 좌파 우파 이거 보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불안해 보이는 뭐 와이프가 욕을 먹었었든 뭐든 이렇게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후보를 이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학습 효과로 배우면서, 이재명이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져서 이재명이는 뭐 이렇게 지적질 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동호 문제네 뭔 이런 문제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고, 또 잘못한 이재명이가 화내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짓거리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김문수로 좀 옮겨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우파에서 이제 내일 본투표가 얼마나 폭발할지 저는 제일 궁금한데, 대구가 80% 나오고 경북이 80% 나오고 부산이 70% 나오면요, 제가 봤을 때는 뒤집어가 집니다. 우파가 결집하고 중도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재명한테 갈 좌파들만 좀 잡아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저녁에 정도에는 이제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단일화가 과연 우리한테 좋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댓글 이거 보시니까 3자 구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는데, 3자 구도에서 이명박이 이겼잖아요. 그것도 정동영한테 22% 차이로 이겼잖아요. 3자 구도에서. 3자 구도에서 24% 차이구나. 22%가 24%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박지원은 이겼잖아요. 3자 구도에서. 3자 구도에서 이긴 적이 한둘이야? 3자 구도에서 왜 못 이겨요?
김문수가 이겼고 이명박이 이겼는데 이명박 때 이회창이 나와서 15%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이명박이고 보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심스럽게 저희 아버님의 예측을 따라서 김문수가 당선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저만 듣긴 좀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